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TV의 행운의 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주 공부는 안 하지만 관심이 있거나 또 사주를 어디 가서 상담했을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망은 무슨 뜻이고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주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망이라는 것은 빌공자의 망할 망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꼭 100% 사주에서는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일단 좋은 의미도 너무 많거나 과중하면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부정적인 것도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걸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겁니다. 수학이나 과학처럼 공식대로 딱딱 답이 나온다고 하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사주 명리학에서 공망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안 좋은 의미로 쓰지만 뭐 그렇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아니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천중살이라고도 합니다. 대체로 천가는 남자라 보고 또 아버지, 지지는 여자, 어머니를 이렇게 본다고 치면 고향은 불생하고 고음은 불성하다. 이건 이제 풍수에서도 해당되는 말인데 어쨌든 혼자 있고 외로운 양은 살아남지 못하고 또 외로운 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풍수에서도 산과 수가 만나야만이 거기에 길지 명당이 있기 때문에 사주가 됐던 풍수가 됐던 어쨌든 음양의 조화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게 하나가 부족하다. 공망이 됐다. 그러면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만약에 있는데 천간이 없는 것은 만물을 생할 수 없고 모는 있을 때 부가 없는 것 또한 만물을 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서로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소리죠. 공망이란 이러한 이치로 이론을 추구함에 있어서 현세 인연이 없으며 혹은 그 자체 영향 내지는 의미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60개의 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개의 갑자월축서부터 마지막 개까지 해서 60개의 간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갑자 순서부터 갑인순까지 있는데 그럼 공망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0갑자하고 공망 조견표가 있습니다. 자, 갑자부터 맨 마지막 60갑자의 마지막인 개까지 60개가 있죠. 그러면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 갑인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천간은 10개가 있고 지지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천간과 지지가 짝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천간이 10개다 보니까 지지는 12개면 나머지 2개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 순서부터 본다고 하면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우 신미 임신 개유 해서 유 다음에 술과 해가 오는데 이 술과 해는 짝을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짝을 지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 갑술 순서부터는 다시 이 술과 해가 공망이었지만 갑자순에는 공망이었지만 갑술서부터는 다시 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술의 사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하면 또 신유가 공망이 되고 신유는 다시 갑신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는 맨 오른쪽에 두 글자 지지를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망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냐? 제가 가운데 보면 무진기사, 무인기묘, 무자기초, 무하고 기에 보면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이 무, 천간 무와 기가 들어오는 그 아래 지지하고 상충살이 되는 게 공망입니다. 그러니까 무진기사는 진하고 사하고 충되는 게 술하고 해잖아요. 그리고 무인 기묘는 인하고 묘가 충되는 게 신유입니다. 그리고 무자 했을 때 무자 기축이면 자하고 축 상충살이 되는 게 좌우충 충미충 되기 때문에 이 무진기사 무인기묘 했을 때 무기 천간의 무기 아래에 있는 지지와 상충살이 되는 건 무조건 공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 무나 기에 태어났을 때 지지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 지지와 상충살이 되는 게 공망이다. 그래서 무기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신, 개요, 이모, 개미 했을 때 임이나 개 마지막, 특히 개 마지막에 그 밑에 있는 지지 다음 글자가 또 공망이에요. 외우기 쉽죠? 외우지 않아도 이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만 하면. 그래서 마지막 개 일간 밑에 있는 글자 다음 글자가 공망이다. 그리고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했을 때 이 갑 바로 전 글자, 갑자는 전 뭡니까? 술해 자축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술해가 공망이 되겠고, 갑술이면 신유술 나가니까 신유가 공망이 될 것이고, 갑신은 오미신 하니까 오미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 다 공망을 외우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가 갑 앞에 있는 글자와 또 가운데 있는 무와 기에 상충되는 글자와 마지막 개의 다음 글자 이렇게 이것만 알면 금방 유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60개 다 해서 공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여기 지금 텍스트 파일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써가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참고 한번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망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주가 연월 일시가 있는데 그 각자의 연지, 월지, 일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지지에 관계된 연월 일시의 공망이 있고요. 또 육친별로 공망이 있습니다. 육친 십성, 그러니까 뭐 편제냐 정제냐 비견이 공망이냐 정관이 공망이냐, 이거는 이제 십성 육친에 관계된 공망이에요. 그래서 연지는 우리가 연월 일시 했을 때 근묘 화실로 해서 조상의 자리, 부모 형제의 자리, 배우자 그리고 자식 자리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십성 같은 거는 만약에 비견이 공망이다 그러면 친구나 형제 이게 공망, 아니면 나의 동료 이런 게 공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관성이 공망이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선 직업이라든지 자식이 공망이 된다는 얘기고, 또 재성이 공망이며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 배우자, 또 재물이 공망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연지와 일지를 봤을 때 연지를 또 공망 위주로 보긴 하지만 연지 자체를 놓고 공망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갑자년 쥐띠다 그러면 술과 해가 공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지 공망, 기타 공망, 뭐 호황 공망에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일단 공망은 내가 태어난 일간과 일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지, 일지 이제 두 가지 다 보는데 비교해서 참고는 하시되 중요한 것은 일지다. 그래서 일지 위주로 보시는데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일간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연에 있는 지지가 공망이 되면 조상의 자리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년은 부모와 조상으로 이 생년이 생지가 공망이 되면 부조, 그러니까 부모 조상 자리에 이 공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친가라든지 조상떡을 보기가 어렵고, 양친 또는 편친과 유년 시절에 생사이별하거나 일찍 헤어진다. 그래서 연지가 공망이 되면 부모덕, 조상떡이 일단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월지, 부모 형제. 월지는 특히 이제 월지니까 아버지보다는 일단 어머니 요런 게 좀 강하고요. 형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월지가 공망이 되면 부모, 형제, 특히 어머니와 인연이 약하고, 월지는 대개 용신의 자로서 인명의 근기 운명을 관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이 공망하는 건 용신이 영양 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특히 월지 공망을 좀 세게 봅니다. 월지는 자기가 태어난 날의 주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주에 월지가 공망이 되면 연지보다는 월지가 크다. 그래서 근본, 근묘. 그러니까 우리가 근은 뿌리가 되는 것은, 묘는 일단 이제 꽃봉오리가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뻗어 나가는 근본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사주에서는 월지의 작용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공망이 되면 신변에 이변이 생기고 싶고 사업상 이변이 생기고 잘 안되고 또 어머니의 덕을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지는 생일 간지 우리가 이제 일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일 간지가 어느 순 중에 있는가를 보고 공망을 결정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이 여기에 있으면 술과 해가 공망이고 맨 마지막 갑인 을묘 해갖고 경신 신유 임술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 해 다음엔 자축이 오기 때문에 자축이 공망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서 자기 일지가 어떠한 게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지 자리는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일지가 공망이 되면 배우자의 덕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지는 태어난 날의 시간 밑에 있는 뭐 이제 태어난 시각이죠. 시간하고 시각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태어난 게 옷이냐 자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시지가 공망이면 자식 자리가 공망이 되고 자식 덕을 보기가 힘들고 또 말년은 노후를 나타나기 때문에 노후 자리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에 어떤 자리가 공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망이 사주에 한 개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막 두세 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항상 방황을 하고 어디든지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주거의 변동이 많은데 그러므로 사주에 공망이 있으면 오히려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공망이 없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타이어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 타이어 생각하면 되는데 바람이 없다 그러면 공망이라고 그걸 보면 바람이 없으면 채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없는 상태로 가면 차가 굴러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없을 때는 반대로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상이 공망인 여성은 자녀에게 의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자녀에게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만둬야 되냐? 그거보다는 여기서 의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될 수 있게끔 항상 신경을 쓰고 또 자녀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관성이 공망이 된다 그러면 명예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직업운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또 명예 관계된 것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운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직장에서 일 이런 걸 열심히 잘해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또 인성이 공망이 되면 귀인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고 또 학문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많이 본다든지 자격증을 많이 딴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유대관계를 좋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한 공망이 인성이 공망이 되면 종교 철학가가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성이 공망이 된다 그러면 재물이 흩어진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 재물을 흩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돈 버는 그 역량 재테크에 관계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욱더 돈을 막 쓰고 벌어들이면 그것을 내가 그냥 한없이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끼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재물을 흩어지지 않게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망이라고 해서 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대로 채워주려고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과 기운을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남성이 배우자 운이 공망이다 재성이 공망이다 그럼 반대 그때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운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그거를 채워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오히려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성이 퇴가하면 이때는 반대로 공망이 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건 빼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공망이 되면 약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과했을 때는 그러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면 조금 빼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빼주는 게 좋다. 관성이 퇴가해도 역시
이것을 공망이 돼서 빼주면 중화돼서 오히려 좋고요. 사주가 중화가 된다는 건 서로 여러 가지가 음양 오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서로 생극제가 잘 돼서 중화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서 왕하게 되면 의외로 명리를 득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 얻고 이름을 사회에 떨친다, 이런 소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개살이 공망이 된다, 그때는 스님들 팔자 또 무숙인 철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공망의 해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공이라는 건 공망이 해제된다,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망은 한번 공망이 됐다 그래서 영원히 공망이 아니라 어떻게 사주의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공망의 지지를 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을 하면 공망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을 해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 와서 또 뭐 형충 아니면 합으로서 공망이 해공이 되는데, 그때 당해 연도는 공망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사주를 보면 경호일날 태어났습니다. 경호일날 태어나면 생시에 있는 술과 해가 공망이 되니까 술이 공망이 되죠. 그런데 이때 술과 해가 공망인데 이제 술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삼합의 인호술로 돼갖고 월지인과 그리고 일지오, 시지술이 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합이 되어 있으면 공망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술을 공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술이 원래는 토생금이니까 편인이 돼서 이렇게 술이 인성이 공망이 되면 어머니 덕이 없든지 아니면 공부가 잘 안 되든지 또 귀인의 덕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지만 현재 인호술 삼합으로 합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망으로 보지 않는다. 또 반대로 이 인호술이 아니고 이제 오가 없고 뭐 인술 이렇게 하고 술만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합으로 묶여져 있다가 다시 인신충이 된다든지 진술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도 역시 공망이 풀리는 겁니다. 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지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을 놓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충이 된다든지 인신충이 된다든지 인호술 합이 된다든지 진술충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공망이 풀어져서 해공이 되고 꼭 해수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인성인데 인성이 공망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인성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공망의 작용과 또 해공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